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테이아입니다. 오늘도 트루이너피스 월드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운명을 밝히는 여신의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카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밝혀줄 여신의 신탁이 무엇일지, 자, 카드 선택지 3가지 있어요.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고 해당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메시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1번 여신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운명을 밝혀줄 여신의 신탁을 카드를 통해서 좀 알려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분들의 신탁은 어떤 것인지 제가 오라클 카드들을 먼저 살펴봤어요. 자, 우선 우리 1번 분들 아주 영혼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2장이나 차일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영원한 아이라는 카드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차일드 후드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우리 1번 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순수한 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으로 보자면 1번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세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순수한 영혼의 힘이 여러분들의 운명의 씨앗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소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든지 상대적으로 순수한 것에 비해서 또는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속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그 차일드후드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과거, 이번 생에서의 어떤 어렸을 때 기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근원적인 순수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법과 운명은 어릴 때 품고 있던 천진난만한 시선, 꿈, 상상력 또는 본래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법이 펼쳐지고 운명이 열릴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라는 이제 카드가 나와 있는 거로 봤을 때 약간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반면에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끈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기다림이 곧 힘이다. 이런 신탁을 주고 있어요. 운명이 단번에 땅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내적인 인내와 기다림의 그릇 속에서 무르익을 것이다. 지금은 결과를 재촉하는 것보다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그 마법을 믿어주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여신께서 전해주고 계세요. 마지막에 한 장의 카드는 예지라는 카드예요. 뭔가 예견하는 것. 아마 우리 1번 분들 어쩌면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능력, 예지력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촉이 좋다든지, 그냥 가볍게 보면, 가벼운 걸 그냥 보자면 통찰력이 좋으신 거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재미있는 이해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제 아는 사람이 어린 그 아역 배우를 보면은 이 아역 배우가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를 자기는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거의 맞더라고요. 그 눈이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약간 요런 촉?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어떤 예지몽을 꾼다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만의 직감력을 통해서 내가 알아챌 수 있다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은 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든지, 촉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길은 다른 이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운명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통찰력이 좋으신 분들인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 너머에,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근데 이 예지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붙들고 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미래를 보는 능력, 이걸 갖다가 나의 현재를 갉아먹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자꾸 미래를 예측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다,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딩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자꾸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알고 싶고, 사실 이런 타로 카드들도 우리가 타로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요. 근데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걸로 인해서 현재를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그 예지력이, 그 나의 예측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나의 미래의 어떤 모습이 지금 현재 더 깊게 현존할 수 있는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뽑아놓은 디테일 카드들을 열어보고 여러분들의 좀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인데,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나이트 소드의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성급한 결과,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는 있지만 뭐랄까 조급함이 좀 느껴지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기다림에 대한 여러분들을 위해 인내 카드도 나와 있잖아요. 뭔가 기다리고 견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그런 모습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여러분들의 그 운명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림자적인,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의 카드로 뽑은 카드인데, 그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위에 예측하는, 예견하는 카드와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미래에 집착하면서 자꾸 운명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을 본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 흐름을
내 뜻대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는 이미 열려 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는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야 해. 꼭 이렇게 펼쳐져야 해.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해. 이런 식의 집착의 그림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미래의 흐름을 그것을 통해서 현재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점검해 본다든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두려움을 좀 내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현존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예측을 그 미래의 들여다봄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신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조언이라든지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피하고 싶은 진실이 좀 억눌려 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두려움들이 있다.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억눌려 있는 다소 부족한 모습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인정해 나가고 그 모습들과도 마주하면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라고 지금 그것이 치유의 힘이 될 것이라고 여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이제 내가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건이나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투컵 카드로 나와 있고 아마도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시각을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흐름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관계에서 나타날 걸로 많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연애나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형태는 연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협력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에 비롯된 그런 패턴과 감정을 비추는 그런 관계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픔이라든지 미완성에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 상처받았던 그 모습들을 그 관계 속에서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내가 마주함으로써 전환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앞서서 여러분에게는 그 숨겨졌던 것들을 내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보여줄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그게 사랑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컵의 카드는 굉장히 소울메이트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소울메이트 우리가 연인으로 생각해 볼게요. 연인이 정말 둘도 없는 연인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연인과 항상 즐거움만 경험하진 않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분명히 아픔도 함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만 경험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없거든요. 누군가 연인이 되면 또는 그분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딪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의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이 곧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치유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될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힘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가고 싶잖아요. 에너지가 나이트 소드 에너지란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과정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빨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내가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내 발목에 어떤 쇠구슬이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진력이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쇠사슬을 내가 마주하고 풀어내고 완벽한 어떤 부스터가 붙는 느낌. 완드 8번 완더카드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얻을 선물이. 이제는 더 이상 내면의 어떤 직면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정체되어 있던 것이 열리면서 굉장히 관계의 흐름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이든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대한 흐름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가속도가 붙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치유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나아가게 될 길, 운명의 방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운명의 방향은 어떤 지금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무수한 가능성과 선택지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1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이 같은 눈으로 보되 성숙한 분별력으로 그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선택이든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신의 관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조금은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바라보되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그 선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운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세요 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될 거다.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펼쳐낼 다양한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될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에게 주는 여신의 신탁은 행맨 카드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 된 눈으로 봐라. 일반적인 거꾸로 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눈, 에고의 눈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신성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대로 더 많이,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렇게 뭔가 물질을 추구하는 방향성, 에고가 좋아하는 것,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움을, 쾌락을 쫓고, 이런 식으로 에고가 좋아하는 그러한 관념 말고 내가 거꾸로 볼 수 있는 눈, 아이와 같이 순수한 눈인데 그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그리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릴 줄도 아는 인내심, 위에 인내 카드도 나와 있고요. 행맨 카드는 굉장히 좀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급한 선택보다는 좀 신중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눈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의 그 영원한 본질이 여러분들의 마법의 씨앗이다.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세상을 보되 운명을 조급히 잡으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관계 속에서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고 멈춤과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펼쳐질 마법이 진정으로 깨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펼쳐 나갈 때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하게 이루지 않겠다. 마법처럼 마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뿅 나와라 뿅 하면은 바로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 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마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말 아기같이 지금 내 앞에 케이크가 하나 나와라 뿅 하면 케이크가 펑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그 인내를 받아들이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여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우리 1번 여러분,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 길에 좀 조급함만 살짝 내려놓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성숙한 어른과 같은 면모를 발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펼치고 싶은 그 가능성이 현실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라고 여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펼쳐나갈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번 분들께 여신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밝혀줄 신탁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신탁이 내려왔을지 카드를 통해서 리딩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신탁의 에너지가 첫 번째 카드가 자, 은둔자 헐밋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그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 아닐까 일단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현재 꼭 그런 원래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은둔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위치에 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고요 속에서 내 내면의 그 불빛을 찾는 과정을 걷고 계시는 분. 많은 분들이 2번 선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고 계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 현재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은둔자적인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신께서도 같은 상황에도 자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프레임 카드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운명을 위한 어떤 발판이었다는 걸 지나고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뭐 사물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렇게 그런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여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 카드는 진화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홀로 나의 고독 속에서 또는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이것이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진화와 재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카드도 환생이라는 카드거든요. 어떤 자궁 안에 있는 그 미로 같은 곳 안에 태아가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진화와 재탄생에 대해서 여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굉장히 은둔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MBTI I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그러한 분들인 걸로 여겨집니다. 평소에 이 성향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지금 현재는 I로 좀 와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이 진화해야겠기 때문에 지금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시선을 내 내면으로 돌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영혼의 진화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영적인 진화를 경험 중에 있다는 거죠. 진화는 성장이랑 달라요. 성장은 뭔가 부피가 늘어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뭔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형상이라면 진화는 아예 그냥 차원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애벌레라는 본질에서 나비라는 본질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 진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변화의 과정은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진화의 과정이고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 속에서 진짜 날개가 돋아난다. 여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을 거쳐 오셨어요. 이미 많은 생을 거쳤고 이번 생에도 새로운 의식을 꽃피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탄생을 위한 어떤 순환의 과정에 있다. 지금은 다소 그 과정이 미로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지구별에 한 생을 거듭할 때 완전히 기억 삭제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냥 미로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과 정말 새로운 탄생,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생 또한 영원히 이어질 어떤 빛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뽑아놓은 디테일 카드들을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들 첫 번째 카드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거든요. 현재 여러분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죠? 위에도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똑같이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내면을 응시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네요. 확실하게. 겉으로는 도둑처럼 보여도요. 내면에서는 이 불빛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신께서는 고요 속에서 너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넘어가야 할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운명의 그림자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 투소드 카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그림자는 분별심. 투소드는 생각이 두 개예요. 나의 분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의 그림자.
오랫동안 내가 이 물질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현대의 교육들이 좀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양심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교육을 받아오지 않고 현대 좀 교육들이 좀 물질적인 거,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것을 위한 교육들을 받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적인 교육들. 그러다 보니까 더 잊어먹었어요. 그런 살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분별심 없는 그런 참된 자아에 대한 어떤 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장애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쩌면 굉장히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피와 망설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이게 맞을까? 이 빛으로 가는 과정에는 궁극적으로 일원성의 관점들, 그 신의 관점, 우주적인 관점이거든요. 둘로 나뉘어진 분별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 운명의 흐름이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건 분별심입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야. 이런 식의 오래된 나의 분별심이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 여신이 조언을 해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는 에너지는 엠프레스 카드로 나왔고요. 여신이 직접 등장을 해주셨어요. 여신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여왕제 카드인데 여신이 여신으로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그 치유는 풍요와 창조성과 모성적인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수용해야 한다. 수용의 에너지, 어머니와 같이 품는 에너지.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잘난 모습이 있고 나한테 못난 모습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잘난 모습과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성격이 한편으로는 잘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부족한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추진력이 없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꼼꼼하기 때문에 되게 세심하고 그런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다 받아들여 주라고. 나의 좀 잘난 모습을 또는 나의 열등한 모습을 다 포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 자신을 자궁처럼 품으라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거기에서 새로운 나가 재탄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어머니의 그런 자궁처럼 여러분의 환생의 카드도 자궁 속의 장면으로 그려져 있듯이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 수용하라. 비난하지 말고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도 분별심 없이 나는 이런 모습은 좋아, 나의 이런 모습은 싫어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그 어떠한 모습도 다 품어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조만간 여러분에게 찾아올 어떤 사건 또는 전환점이 있다면 자, 투 완드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과 선택지가 열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 차원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느껴지기에는 어떤 커다란 어떠한 사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운명적인 한 사건이라기보다도 투 안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계획하고 그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카드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다양한 크고 작은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풍요의 이 엠프레스가 얘기하는 풍요와 사랑의 선택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분별심을 거기서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선택지가 놓여졌을 때 이게 사랑에 의한 선택인지 나의 이기심에 의한 선택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화의 방향으로. 내가 내 영혼이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가 어디로 향할지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환생의 여러분들 영혼의 진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선택이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그 선택이 사랑의 선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 분별심이 아닌, 이기심이 아닌, 욕심이 아닌, 탐욕이 아닌 정말 사랑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힘 또는 선물이 있다면 자, 10 완드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10 완드 카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겁게 가져온 어떤 짐들, 카르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카르마들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가 표면의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게 선물이냐고요? 카르마가 선물이냐고요? 이게 선물일 수 있어요.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카르마를 인지를 못했어요. 이게 카르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니까 모르고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차릴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카르마구나. 이게 표면으로 이제 올라왔구나. 해결되려고 올라왔구나를 알아차리시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는 정말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카르마가 표면의식으로 올라옴으로써 내가 그걸 인지하고 치유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은 아주 가벼워지고 여태까지 내가 짊어졌던 이 짐들이 나의 진화의 힘이 될 것이다.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의 무게가 나를 꺾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나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거나 카르마를 청산하고 가벼워졌다거나 아픔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셨거나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들은 그 무게감을 통해서 훨씬 더 가벼워지는 방향, 여러분들이 영혼의 진화의 방향으로 가시게 된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10 완드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러면 분별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빠요. 아까 여러분 투소드 있잖아요. 분별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짚고 있어. 힘들어. 아파. 괴로워. 그치만 이게 이론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무거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벼운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짐들이 표면의식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의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내가 인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 그 카르마의 굴레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 짐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길에 운명의 방향이 있다면 2 코인 카드로 나와 있어요. 2 펜타클 카드죠. 여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는 자로 나아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 정말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극단적인 삶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 빛과 그림자, 고독과 함께하는 것, 영적인 사명과 현실을 이런 균형들.
여러분들 굉장히 은둔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적이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 감각을 잃고 너무 영적으로만 가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제가 매 영상마다 그라운딩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현실을 외면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영성은. 현실과 영적인 것의 균형이 되게 필요해요. 리듬처럼 조율하는 그런 흐름, 그게 진짜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놀이처럼 다뤘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잘 살아가면서 내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빛의 모습들, 영혼의 그 빛을 탐구하면서도 그림자적인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균형, 그 균형은 아름다운 춤이고, 여러분들 원래 유니버셜 덱에서는 막 이렇게 그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펜타클을 굴리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아슬아슬하지만 그 가운데 균형 있게 다루면서 그 삶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방향은 이렇게 나의 그 빛과 어둠,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과 어떤 영적 사명과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삶을 아주 즐겁게, 펜타클의 에너지는 또 현실적인 에너지잖아요. 이 현실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여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신의 최종 메시지가 있다면 페이지 코인 카드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 펜타클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움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생을 살아온 영혼이지만 이번 생에서도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배움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들은 그 배움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 늘 새로 배워야 된다.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 재탄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은 늘 학생이자 창조자입니다. 작은 배움 속에서 운명의 씨앗이 싹틀 거예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것을 꼭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보면은 지금 2가 3장이 나와 있어요. 2, 엔젤 넘버죠. 2 펜타클 카드, 그 다음에 2 완드, 그 다음에 2 소드 카드, 3장에 2가 3장이 나와 있거든요. 제 우주에서 저는 엔젤 넘버를 제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엔젤 넘버가 꼭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엔젤 넘버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정했어요. 근데 제 우주에서 222는 치유의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 치유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신의 신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독 속에서 빛을 찾고 머뭇거림을 넘어서 결단하라. 일원성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그 근원의 참 나의 눈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라. 내 안에 창조적인 여성성을 깨우고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새로운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무겁게 짊어진 그 무게는 너의 힘이 되어줄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고 작은 배움 속에서 운명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진화의 과정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무겁게 느껴지고 원래 이렇게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치만 제가 굉장히 리딩을 하면서 활기차요. 은둔자 에너지답지 않게 굉장히 제가 활기차게 리딩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내적인 힘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진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번 분들께 운명을 밝혀줄 여신의 신탁이 어떻게 내려왔을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3번 분들 첫 번째 나와 있는 카드가 엔지니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운명을 설계하는 자, 창의적인 에너지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흔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을 실제 현실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여신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재구성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방식이 감정과는 좀 단절된 기계적인 해결이었다면 이제는 감정과 영혼을 통합한 새로운 청사진을 세우라는 신탁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적이게 뭔가 현실로 구현해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에. 근데 그림자적인 측면이 있다면 굉장히 그 감정을 배제한 딱딱한 그러한 그림자적인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좀 기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냥 딱 지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법대로 해, 이런 느낌. 사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마음이고 감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그 감정을 배제한 그런 과거를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전에. 근데 이제는 감정과 함께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제가 왜 감정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가 이제 폭풍우라는 카드인데 어떤 감정의 폭풍우 속에 휘말려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너무 기계적으로 살다 보면,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어둡긴 한데 뭐랄까,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규칙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 감정 없이 살아가는, 그게 실제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억눌러 왔던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화산 폭발하듯이 여러분 억눌리고 억눌리다가 압이 차면은 팡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을 흘려내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가 이렇게 한번 큰 폭풍우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폭풍우를 맞이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거나 아마도 이런 폭풍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요. 혼란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무거운 에너지들을 씻어내는, 왜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정화의 과정 중에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후회되는 과거, 후회의 그림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자꾸 되짚으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 아, 그때 나 너무 그거 싫었어. 아, 그런 선택하지 말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후회가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아직 내면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킥하게 되는 것들, 그런 상황들. 근데 여신은 이것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설계도를 수정하는
없게 하는 촉매제라고. 나의 과거의 수치심들이 후회한다는 거는 좀 실망이나 수치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내 내면의 그 설계도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위해 어떤 폭풍우적인 과정에 한 차례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이 서포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틀 막 하면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두 손길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어요. 이 도움은 정말 신의 도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이드일 수도 있고요. 가이드일 수는 분명히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이드가 있고요. 또는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또는 보이는 차원에서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신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회는 새로운 길을 설계하는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지원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신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디테일 카드를 열어보고 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10컵 카드로 나와 있어요. 뭔가 감정의 폭풍을 하든지 후회라든지 뭔가 이런 에너지들이 왜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저희가 좀 의외다라고 느꼈는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 3번 분들은 영혼적으로는 충만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엔지니어 카드가 이 충만함을 다시 구조화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내면에는 이 풍요로움이 있어요. 감정적인 영적인 풍요가 있는데 이것들을 현실에 구현해내는 것, 설계해내는 것, 그것을 실현해내야 될 때다, 이런 신탁이 내려왔네요. 이미 여러분은 이 과정을 어쩌면 거치셨다, 내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현재 에너지가 10컵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영적인 풍요로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현실에 실현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명의 그림자적인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6 소드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이동하는 카드죠. 더 나은 곳으로 떠나는 거, 이동하는 거, 이거 카드로 이인데 그런 에너지의 카드인데, 이게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위에 그 후회라는 카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망설이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후회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선택하라고 여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후회가, 어떠한 미련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분 내면에는 이러한 풍요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과거? 이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미련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신이 조언을 해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그 에너지로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죠. 이 시작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작은 배움이나 실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해내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치유의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어떤 사건이나 전환점이 있다면 포 펜타클 카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움켜쥐고 있었던 것, 집착, 이런 것들이 일단은 위에 오라클 카드들로 봤을 때 그게 움켜쥐고 있고 그랬던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억눌러 왔던 감정,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큰 폭풍우처럼 방출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정해 두었던, 집착했던, 억눌렀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나오는 그런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온 그 폭풍우의 카드와 맞물려서 이러한 전환점이 한번 비워내는, 여러분들이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워내는 어떤 과정이 한 차례 있을 것 같은데, 여신은 그 과정을, 그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한 번은 쏟아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억눌러 있던 것은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막 분출해도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호받고 있다고,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억눌린 감정은 내가 외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내 몸을 통해서 분출해야 한다는 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힘, 또는 이 과정을 통한 치유의 선물이 있다면 페이지 1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들, 새로운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이 되살아날 거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이 불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그런 비전으로 설계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새로운 시작점이, 아주 순수한 시작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선물이에요. 이 설계 엔지니어 카드가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그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새 출발의 시작점이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그 운명의 방향은 페이지 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시작, 순수한 감정.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그런 감정, 따뜻한 감수성이 있고, 직관이 뛰어나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담은, 사랑을 담은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 길은 서로의 영혼을 지지하는 그런 관계, 공동체, 그런 속에서 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감정의 억눌림과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이 페이지 컵의 에너지, 순수한 그 사랑의 시작,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뭔가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운명의 방향도 읽혀지고요. 또는 나의 영적 가이드, 내 안에 신성과 사랑을 나누고, 신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도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정, 영혼의 여정,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3개나 나와 있는 거로 봤을 때 3번 분들의 지금의 그 에너지의 흐름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에이스의 느낌이 아니라 페이지의 느낌으로 페이지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이라기보다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에너지.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이 삶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한 차례 이렇게 한 번의 큰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엔지니어의 에너지가 다시 새롭게 설계도를 다시 짜는 거죠. 그런 순수의 시작의 에너지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최종적으로 여신의 최종 신탁을 보자면 소드, 7번 소드 카드로 나와 있고요. 이 메시지는 진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실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숨기고 싶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은 여러분들 내면이 다 알고 있어요. 여신은 세상의 방식 말고 여러분들 영혼의 설계도를 믿으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억누르고 집착하고 붙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막지 말고 흘려보낼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만하다고 하거든요. 이미 충만해요. 여러분들 현재 에너지의 카드로 10컵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너는 충만하다. 그러나 과거의 후회를 버려야 새로운 여정을 설계할 수 있다. 흐름을 막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순수한 열정과 직관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관계와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을 밝히는 그 빛은 오직 여러분의 영혼의 진실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집착을 흘려보내고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요. 정화하고 흘려보내고 한 차례 비워내고 그 과정 중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화와 재탄생의 이런 여정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운명의 설계도를 짜나가는 그 과정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붙들고 집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짜나갈 그 설계도, 그 멋진 여정을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